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21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증시가 어제는 휴장이었지만,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장이 열렸어요. 근데 이제 미국 선물은 좀 준수한 편이고, 엔비디아가 안 멈춥니다. 지금 이게 10배 줄였으니까 지금 1350달러잖아요. 사실상 그 전으로 생각하면은 와, 1000달러 넘고서 그냥 쭉쭉쭉 세상 그냥 끝까지 계속 좀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엔비디아 진짜 강하네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뭐 나머지는 그냥 저냥 그래도 또 내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금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 필두로 나머지 애들이 조금 따라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계속 좋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최근에 수급 상태 꽤 괜찮거든요. 하이닉스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엔비디아랑 직접적으로 또 H밴 키워드로 엮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랑 이제 삼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지 일단 우리나라 지수도 좋은 구간 돌파시키고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은 좀 힘이 없죠. 코스피랑 코스닥은 지금 많이 갈려요. 코스피는 삼전이랑 하이닉스 반도체 애들이 또 든든하게 해주니까 이런 좋은 자리를 좀 돌파시킨 거고 코스닥은 좀 그냥 번외로 따로 놉니다. 애초에 이제 코스닥의 메인인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요쪽도 좀 요즘에는 완벽하게 막 힘을 팍팍팍 계속 주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.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또 조정이 나온다. 그럼 코스닥은 또 덩달아 좀 힘 빠질 수는 있겠죠. 자, 그래도 최근 지수 코스피 흐름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좀 매수하다가 이제 기간 금투도 슬쩍슬쩍 이틀 연속 좀 같이 사는 양매수 흐름들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이 그래도 지수랑 영향받고 하는 애들 움직임을 좀 주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뇨병 학회 개최 금요일부터 그다음 제29호 스펙 신규 상장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뉴스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좀 넘길게요.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시장이 좀 그냥 종목 장세거든요. 종목들. 그다음에 뭐 테마성은 볼 거는 지금 뭐 유전 이 대왕고래 테마랑 저기 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최근에 강했던 테마군들 보면 되다 보니 뭐 뉴스에서는 또 신선한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일단 오늘 유전 테마도 또 화끈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스공사가 테마에 가장 좀 무게감 있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는 다음 8월 MSCI 뭐 지수 편입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죠. 얘랑 뭐 일렉트릭 쪽이랑 몇 가지 종목들 좀 있던데 얘도 지금 힘이 꽤 좋습니다. 오늘도 뭐 이제 수급 계속 좀 들어오고 시총이 이런 애가 5일선을 좀 계속 타고 있어요. 대신에 이제 내일 대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스전 개발회의 21일 개최 요거는 이 개최하면서 그 안에서 뭐 또 좋은 이야기가 좀 추가적으로 붙어야 하는데 사실상 좀 강력한 뉴스가 막 여러 개 붙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. 이미 나올 건 어느 정도 나왔고 결국 그 뒤에 글로벌 기업들 중에 하나랑 뭐 이제 계약 체결이 된다거나 어디랑 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시추 일정이 좀 다가오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일단 내일 개발회의 개최가 있고 요거는 좀 라이브로 나올지는 뭐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석유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때 그 라이브가 있었죠. 네, 여기는 개발 회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땡칠지 그러면은 재료에 대해서는 뭐 좀 단기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다음 달 뭐 시추 이치 결정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아요. 이 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해외 투자 유치가 일단은 무조건 들어오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기술적인 측면, 기술력 부족에서 측면이든 자금, 예산에 대한 문제이든 일단은 해외 유치는 하긴 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것과 함께 어떤 기업으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유치를 성공할지 그런 것들 좀 뉴스 나오면 그거는 또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로 작용을 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찾은 윤석열 대통령. 뭐 이거를 타겟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거기다 오늘 뭐 포항 고속도로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포항을 지방시대 신성장 거점 도시로 삼아야 된다. 뭐 물론 이게 사실상 메인
들어갔다. 와, 이거 진짜 여기 포항을 엄청 키우겠구나. 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립서비스 개념으로 보면 되기는 하는데, 시장이 그래도 또 포항, 지분, 이런 거랑 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유전 테마랑 같이 엮여 있죠. 그래서 여기는 좀 강했던 것들, 대작, 한국가스공사부터 해가지고, 오늘 일단은 엑슨모빌 키워드를 좀 엮는 애들이 반짝반짝했습니다. 물론 엑슨모빌이 유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이런 키워드 애들 또 움직일 수 있고, 여기 종목들이 웬만한 글로벌 그 석유, 유전, 시추 그런 기업들이랑 납품 거의 비슷비슷하게 좀 엮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네는 뭐 나중에 다른 기업이 유치했다 하더라도 그쪽에는 좀 또 엮어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태강 같은 경우는 좀 차트에선 눈이 갑니다. 오늘 시간에 좀 반짝했는데 그런 14,000원 구간, 한선 엔지니어링, DK락, 영일만 관련 뭐 지분, 뭐 땅, 공장 이런 걸로 엮여 있는 게 지금 동방,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시리즈들, 그다음에 뭐 DL 시리즈. 오늘 SG는 뭐 고속도로 건설 그런 걸로 올랐죠. 그리고 넥스틸은 이제 뭐 공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요거에 대해서 뭐 포항 발전 키워드가 엮이면은 얘네 또 움직일 수 있지 않나. 그 외에도 뭐 시추, 장비들 종목들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개발 회의가 별 내용이 없다, 뭐 혹은 뒤에 뉴스가 없다, 그러면은 좀 재료 소멸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체크해 두시고,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마이크론 뭐 목표 주가부터 해가지고 일단 엔비디아가 강해요. 다른 거 다 제끼더라도 엔비디아가 강하고, 오늘 뭐 DI는 또 시간에서 뉴스 붙였었죠. 요거 해가지고 자회사 뭐 디지털 프론티어가 SK 하이닉스 향 반도체 장비 수주 랠리, 요 키워드로 DI가 오늘 또 시간에서 좀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. 네, 뭐 우선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전, 엔비디아 오르고 뭐 마이크론 오르고 하면은 비슷비슷하게 같이 엮여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는 꼭 계속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돼요. 이쪽은 또 눌림 주거나 하면 꼭 건드려야 되는 종목들이 계속 있어서, 그래서 뭐 CXL은 삼성전자 키워드, 그리고 HBM은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요 전고점 딱 지지하고 좀 버티기는 하는데, 얘랑 뭐 이수페타시스 신고가를 그래도 한번 올라왔었죠.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, 그리고 자람은 별 뉴스 없으니 그대로 뺐네요. 이런 건 또 눈에 슬쩍 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.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이 있는데, 여기는 좀 지속적으로 그날 수급 쏠리는 것도 있을 거고 계속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많고, 바이오 쪽은 오늘은 뭐 별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삼천당은 오늘 하루 조금 옆으로 기는 모습이 있어서 내일 이 구간 위에서 또 잘 놀아주는지, 수급 이탈은 없거든요. 이렇게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이제 150억, 300억 매수하고 했는데 이탈은 없어요. 외국인 이탈이. 그래도 재료가 없지만 지금 신고가를 일단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, 알테오제는 낙폭 구간 슬쩍 25만 원 터치하고 일단 오늘 좀 저점을 만들어 주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21선까지는 좀 안 내려갈라나 싶은데 이 구간에서는 또 수급 계속 버텨주는지, 그런 것들부터 해서 HLB 시리즈. 자, 그리고 오늘 뭐 리가캠부터 해서 뭐 바이오 쪽 밑에서 좀 움직이는 애도 있고,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뉴스 그 IR 뭐 공시 돌아다니고 뭐 기술 수출 에로 이런 것 쪽에서 또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기는 했어요. 얘가 이제 좀 새 시세에 좀 스타트를 끊을 건지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저도 이거 동시호가에 상따를 했었는데 안 사지더라고요. 네, 이거는 좀 내일 갭이 좀 많이 뜰지, 얘도 얘가 뭐 개별 뉴스 있고, 그다음에 ST팜이랑 바이넥스는 연말까지 계속 첨생법 이슈는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온다 싶으면은 툭툭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뭐 바이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, 그래도 좀 그날그날 메인 종목들 키워드를 조금은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내일 일단 에이프릴은 좀 봐야겠죠. 삼천당이랑 알테오젠까지는. 그리고 한동훈은 23일 당 대표 출마 계획. 그래서 오늘 대상홀딩스 얘는 뭐 이제 식품도 좀 엮여 있고 한데, 어제 조금 밑골이 달더니 오늘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움직이는, 그리고 23일은 다가오기는 합니다. 요게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 그 뒤에 정치적인 행보가 좀 이어지겠죠? 그래서 그 행보에서 뭐 또 지지율 이런 게 또 나올 거예요.
그래서 그런 거는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이제 방사는 어제 푸틴이 이제 북한, 김정은 좀 만나기는 했는데 북한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한반도 자동 군사 개입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. 서로 침략 당하면은 지체 없이 군사 원조하겠다. 그래가지고 요 말인즉슨 조금 보면서 살짝 갸우뚱했던 거는 얘네들은 지들이 침공당한 적은 없지 않나? 지들이 침공을 하면 했지? 지들이 먼저 도발하고 시비 걸면 걸었지 먼저 공격 당한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서로 뭐 침략당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이런 내용을 했어요.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푸틴이 북한한테 뭐 힘 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. 공식적으로 뭐 당연히 중국, 러시아, 북한 이어져 있는 건 알지만 이게 또 외교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과 또 아닌 거랑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. 이게 다 아는데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. 예전에 이제 한알령 같은 게 그런 개념이죠. 우리가 한알령 다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중국 뭐 내부 문서 뭐 이런 걸로 갖다 뭐 돌아다녔다 하는데 결국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방문 금지하고 그런 것들 액션이 있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화장품이랑 여행주들 막 이런 것들 다 힘이 좀 빠졌었는데 화장품부터 해서 근데 결국 그게 공식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.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 단교할 거야, 외교 단절할 거야 이러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공식적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. 세상은 이게 또 명분이라는 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도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어필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하겠다.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. 그래서 이런 거는 방산 수급주들 뭐 K2부터 해가지고 뭐 자주포 뭐 아니면 천궁 이런 것들을 뭐 좀 슬쩍 넘겨줄지. 그리고 그게 그건 있거든요. 전쟁하는 곳에 요 살상 무기에 대해서 지원이 그냥 막연히 지원 개념도 그냥 막연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기들이 활약을 하겠죠. 그럼 활약을 통해서 보고서 효과가 좋구나 이러면은 타 국가들에서 또 컨택이 와요.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.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뒤에서 은연 중에 도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무기 개발하고 하면은 그 무기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뭐 주기적으로 뭐 전쟁이라던가 뭐 토벌 이런 것들 나오는 이유가 자신들이 강한 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팔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판을 펼치는 거죠. 뭔가 전쟁 같은 곳에 뭐 참가해서 아니면은 뭐 후세인 뭐 이런 거 그때는 뭐 테러도 있기는 했는데 때려잡으면서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 보여주고 와 효과 정말 좋구나. 그럼 타국에서 당연히 접촉이 오겠죠.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파는 루트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지원을 해줄지 뭐 그러면은 대신에 여기선 뒤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또 수출에 대해서 뭐 통제라던가 뭐 규제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이 액션을 통해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. 동맹국인데 뭐 요 코멘트는 그냥 넘어갈지언정 그래도 미국도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전에도 언급 나왔었던 게 그 핵무기에 대해서 전략 핵무기 같은 것들 뭐 한반도 전개 이런 내용들도 뒤에 실제로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방산 쪽 해가지고 방산은 항상 두 개를 나누셔야 됩니다. 수급주 즉 실적 그 무기 판매하는 기업들이랑 반대로 세력주들. 세력주는 빅텍, 스펙코, 한일 단조. 빅텍은 뭐 이런 곳에서 계속 좀 좋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방산 쪽 현대로템, 하나에어로, LIG, 넥스원,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셌잖아요. 그다음에 오늘 하나에어로도 뭐 신고가 주변에서 얼쩡얼쩡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디에 쏠릴지 일단은 좀 테마성이 더 눈에 들어오기는 하겠죠. 무기들은 결국 수출 그런 것들 계약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.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따라서 좀 움직이는지 오늘 뉴스케일 파워는 주가가 별로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뭐 수급이 다 팔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쉬다가 또 힘 줄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이랑 자, 그 다음에 계속 최근 강했던 종목 며칠 더 주목해야 된다. 이런 것들. 그래서 오늘 카페24 이런 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최근 시장에서 이제 개별주들 계속 좀
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는 최근에 조금 아쉽죠. 분위기는 여기는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 줄 때 챙기고 또 눌림 뭐 그런 식으로 재공략하고 뭐 그 정도의 포인트지 지금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. 뭐 수급이 화끈하게 쏠리는 모습이 좀 보이면 모르는데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. 기술적인 반등이 반복되는. 자, 그 외에 대한고래 유전. 요거는 내일 대책회의가 라이브로 좀 나오면은 그걸 좀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대책회의 이후에 저는 유전 테마가 새로운 뉴스가 안 붙으면 이제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중에 이제 좀 고점 만들고 좀 쉬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. 뭐 물론 이 테마가 계속 뉴스를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기는 해요. 정부 정책 엮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분명히 좀 상승이 꽤 됐죠. 상승을 좀 해서 이제는 조금 피로해질 때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차트 관점에서. 그래도 뭐 또 새로운 재료 붙거나 시장에서 일단 밀어낼 테마가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오늘 현대차 뭐 또 반짝반짝 했던 것 같아요. 얘는 안 움직였는데 나머지 여기서 화승 RNA가 장중에 한번 좀 슈팅 만들고 낙폭 만들고 또 바로 이렇게 해서 뭐 시간에 해서 좀 반짝하는 화승 RNA만 이쪽에서 좀 부각이 되고는 있네요. 그래서 뭐 현대차 주가랑 같이 생각을 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, 화장품 이런 곳은 뭐 눌림에서 반등 만들어 주는지 사주대림 같은 경우에 이제 5일선 밑에는 좀 있기 싫었는지 계속 어제도 끌어올리고 오늘도 끌어올리고 하면서 5일선 밑에서 위로 일단 올라오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사주대림이 움직이면은 이런 애들 좀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죠.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. 그리고 화장품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. 화장품은. 근데 이제 21선 주변 이런 곳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. 일단 실리콘 투가 좀 안 밀리긴 했는데 끼 좋은 애들 21선 언저리에서 또 버티면서 시장 분위기랑 같이 엮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는 조금 앞으로 갖다 줄 것 같고 그거 외에 오늘 뭐 어제 DB 뭐 테슬라, 팹리스 키워드로 갔다가 하이텍이랑 DB가 좀 올라왔는데 하이텍이 오늘 좀 대금을 많이 붙이기는 했거든요. 오늘 장에 이제 좀 주도주 역할이었죠. 엄청 셌어요. 돈도 진짜 많이 때려받고 뭐 거의 1조 가까이 움직이면서 좀 탄탄했는데 위탁 생산 얘는 그냥 뭐 일단은 차트 관점으로 생각해둘 건한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55,000원은 안 깨는 게 좋겠죠. 얘가 이제 움직일 거라면 위로. 그래서 요거는 오늘 좀 셌었고 그 외에 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요건 갭 많이 뜨면은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신나겠지만 뭐 공략할 부분은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뭐 방산 그다음에 그 석유 관련해서 움직였던 애들 한국가스공사부터 해가지고 뭐 좀 다양하게 있었죠. 오늘 코오롱 시리즈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24 3천당 제약 카페24는 엄청 좀 강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얘가 영순위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많이 나쁘지 않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. 뒤에 움직임을 조금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. 그 다음에 뭐 시장이 뉴스가 좀 스페셜한 건 없다 보니까 그리고 SCFI 얘는 또 뭐 앞두고서 슬쩍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전도체는 27일인가요? 24일인가? 해서 또 다음 주 중에 또 이슈 하나 있긴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한 요 정도 시장이 그냥 개별주들이 확실히 좀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수급 연속적으로 이어지나 그냥 바이오 쪽에서 막 또 개별 이슈들 그래서 좀 난잡한 게 있어요 시장이. 자 뉴스도 스페셜한 건 없고 봤던 애들 그대로 대신에 이제 차트 관점을 좀 더하고 시황을 좀 한번 같이 당일 추이 같은 거 좀 잘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또 내일 금요일이에요. 한 주 또 마무리 좋게 하시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항상 제가 좀 길게 짧게 만들고 싶은데 길어가지고 좀 죄송하고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